학부모도 담임이 필요하다.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형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주제, 영어 교육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 게스트는 아주 재미있는 컨셉으로 한번 초대를 드려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토종 한국 사람으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영어를 이제 지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쭉 해왔다면, 지금 오늘 모신 영어 교육 전문가 게스트분은 일단 네이티브세요.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떠도는 얘기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지금 교포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컨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어 교육을 직접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인적인 그런 관점과 네이티브적인 관점, 그리고 영어 교육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아마 다양한 관점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우연히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도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토마스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마스 강인데 그 여권 이름이 토마스 맞죠? 네, 원래 한국 이름이 있어요. 네, 있겠죠. 네, 뭐 영어 이름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혹시 여기서 썰을 좀 풀어도 되나요? 간단하게. 네. 네, 제 이름이 그 강석호인데요. 네. 이게 석하고 호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갔더니 이게 약간 욕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화들짝 놀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전해에 여름에 그 워싱턴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인물의 기념관을 갔다가 네. 너무 인상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이 있냐 물어보길래 당연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갑자기 급조한 토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도 토마스라고 네, 적혀있는 그렇습니다. 공식 이름이 되셨네요.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질문들이, 오늘 주제들이 사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런 주제를 또 직접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려봤는데, 시작은 또 이렇게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어느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는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는 너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 있잖아요. 데이브. 예. 데이브인가요? 아닌가? 영국 남자. 데이브 아니에요. 데이브는 미국 서. 그렇죠. 네. 영국 남자라고 해서 유튜브인데 뭐 구독자도 꽤나 많고 한국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영국 사람, 영국 남자가 백인이. 근데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영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수능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수능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한국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한국에선 대학을 가는데 영어가 필수냐. 왜냐면 자기들은 뭐 대학을 갈 때 한국어를 의무로 치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우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 그런 관점을 또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영어는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영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아이들을 영어 교육을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의문들이 한 번씩 들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 영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을 부모님들이 놓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어를 잘한다는 거의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보면은 한국인들은 주로는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발음이 좋다, 그리고 뭐 공인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좋고 의미가 전달이 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 영어 참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길을 걷는데 이 그 백인 남성 둘이서 이렇게 잘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메고 손에 이렇게 두툼한 책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우리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와우 한국말 할 줄 아시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본인들 스크립트대로 갔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뭐 된장찌개 드셨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저희는 이 사람 한국말을 좀 하는구나 되게 신기하다라고 얘기하지 발음이 저게 뭐야 아니면은 왜 저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창성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이 본질에 그러니까 소통에 무게를 둘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커서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수능에서 만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그냥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잘 푸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대한민국 그 영어 학원의 구분이 어학원과 입시 영어 학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현실적인 목적과 아까 말씀하신 의상적인 어떤 뭐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영어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왜 잘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목적 의식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에 대한 부분들, 네이티브 스피커가 뭐 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외국인이 발음하는 걸 듣고 그걸 갖고 평가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거기 조금 더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게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이제 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기계들이 발달되고 해서 이제는 뭐 굳이 영어 안 배워도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언어 자체를 통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책 하나 읽는다고 해도 그렇고 그 안에 역사와 문화와 사람 간의 소통이 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감정이 교류되는 게 사실 기계만 갖고 쉽지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또 많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차차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지만 자, 어제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 상태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영어 유치원 그렇죠. 이제 약간 나이 순을 좀 가본다고 치면 어떠세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또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 나이에 아이들이 배우는 컨텐츠가 무엇이냐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영어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뭐 프리케이라든가 킨더가든이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아이들 배우는 것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좀 흡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문화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어의 어휘도 잘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가끔가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distinguish라는 단어였죠. 이런 단어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까?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보면은 이게 너무나 일찍이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어 유치원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노는 곳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다 공부하는 곳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반면에 일반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유치원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노는 곳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들은 노는 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의 마음도 한번 좀 살펴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부모님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언어 천재인가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험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언어적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진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논리적인 면이나 이런 사고력이 증폭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 단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또는 일찍 더 외국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의 발음만큼은 조금 더 원어민과 흡사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영어 유치원을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 굳이. 굳이 네.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물론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주 아니 뭐 의견이야 네. 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언어 교육과 관련돼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언어 교육 특히 이제 오늘 주제 영어니까 영어 교육의 가장 그 중요한 시기 그리고 또 이제 마감 시기 그러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또 이때를 놓치면 또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 사실은 되게 유창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언제라고 보세요? 저는 뭐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 심지어 막 4세, 5세, 6세 막 이런 아이들을 학원에 막 전화해서 보내도 되겠느냐라고 막 여쭤보시는데 그때보다는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연필을 잡고 뭔가를 써볼 수 있고 또 알파벳도 익혀야 되고 막 이럴 수 있는 나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르면 뭐 한 7세 2학기 정도라든가 아니면 늦어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아이는 그러면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늦어도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시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를 가급적이면 좀 익히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글을 쓰고 말하고 뭐 표현하는 것들은 적어도 중3 정도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줘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